결혼의 빙자로 사귀던 남성에게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낸 여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성이 사기 그리고 횡령 혐의로 여성을 고소했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살펴볼까요? 보통 저희가 뭐 혼인빙자 사기라고 하면 그가 이제 남성이 자신의 재력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같은 걸 속여서 여성에게 금품을 뜯어낸 사건이 참 많이 있었고 저희 사건 상황실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울산지방법원이 판결 사건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 남편이 있는 50대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연상인 남성에게 혼인을 빙자해서 금품을 뜯어내는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네. 이 남녀가 만난 게 4년 전인 2015년 4월이에요. 여성이 이제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50대 남성이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좀 재산이 있는 사실을 안 다음부터 이제 호감을 사려고 접근을 합니다. 가까운 사이가 됐고 그 후로 이제 그해 연말까지 한 8개월 정도 두 남녀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침내 이제 연인 사이가 됐고 혼인을 약속한 사이까지 됐는데 그런데 이 여성이 했던 거짓말들이 드러나면서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데요. 재판부가 1년 6개월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먼저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럼 이렇게 접근한 이유가 겨우 돈 때문이었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식당 쪽에서 종업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자주 오던 이 피해 남성을 만난 것 같은데요. 그 피해 남성이 재력이 좀 있고 현재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이제 상황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 남성한테 호감을 부이면서 이제 이 여성이 접근을 한 건데요. 근데 이 여성은 자기 남편이 버젓이 있거든요. 법률혼 관계에 남편이 있고 그런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지금 딸하고 둘이서만 살고 있어요. 남편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보험금으로 돈이 꽤 나와서 내가 아파트도 좀 사놓은 게 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심리를 좀 잘 보시면 돼요. 네. 내가 900짜리 건물, 1000만 원짜리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900밖에 없거든요. 1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 900보다 훨씬 작으니까 빌려줘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심리거든요. 예. 그런 식의 이제 남편한테 받은 보험금으로 큰 아파트 건물을 사는데 당신이 조금만 나 보태줘라. 이래서 사기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자신이 여부녀라는 사실도 숨기고 그렇죠. 재산 상태도 어떻게 보면 뻥튀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돈을 뜯어낸 거예요? 점점. 이제 2016년 1월부터 주말 부부처럼 생활을 해요. 주말 부부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자는 울산에 있고 남자는 성남에 있고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합니다. 2010년 1월부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월부터 돈을 뜯어내기 시작하는데 2010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2억 700만 원을 뜯어냈어요. 아하. 근데 얘기가 뭐냐면 내가 건물이 있는데 그 대출금이 나간다. 이자가 아깝다.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금 갚고 이자 안 나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타잖아요. 그렇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낸 거죠. 결혼 전에 그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거 보면은 이 남성은 여성을 상당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역시 신뢰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말 부부처럼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남이랑 울산을 오가면서 주말 부부처럼 했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진짜 결혼하겠다. 우리는 부부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이거 없이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성은 결국 결혼을 할 거라고 믿었는데 사실 이미 버젓이 남편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자체가 안 되는 거였잖아요. 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을 할 거라고 믿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결혼 상태라고 본 거죠. 사실혼 상태라고 본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 우리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남성 입장에서는 이제 주중이면 울산에 있다가 여성이 이제 주말이 되면 성남을 올라와서 자신이 함께 지내고 있으니까 이게 뭐 결혼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대출 이자금 상환이나 혹은 대출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2억 원 넘는 돈을 빌려주기도 한 거고요. 또 이제 울산에 성남을 올 때 교통비도 필요할 테니까 그리고 소액이지만 어쨌든 뭐 생활비도 필요할 테니까 그런데 쓰라고 자신의 신용카드까지 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자고 한 건데 혼인신고를 빨리 하자고 할 때마다 여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학생 딸이 사춘기라서 엄마가 재혼을 하면 예민할 시기다. 그래서 좀 혼인신고를 빨리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지금 교통사고로 사별한 남편, 그래서 혼자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 주는 보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재혼을 해서 혼인신고라면 그 보조금을 못 받게 되니까 좀 혼인신고를 미루자, 이런 식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차일 피일 혼인신고를 미룬 게 몇 년 걸쳐서 계속됐던 겁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만 안 했지 두 사람은 정말 부부나 다름없었던 그렇죠. 생활을 한 거예요. 주말엔 같이 살기도 했고요. 그럼 그 남편, 사실상 남편의 돈 관리도 여성이 했던 거고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우리는 사실상 부부니까 주말에만 만나서 살지만 앞으로 우리 노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재산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재산 관리 내가 할게. 그러면서 남자한테 이제 승낙 받았고요. 그 다음에 통장도 맡았어요. 그 여성이. 그 예. 남자 통장 받아가지고 거기서 한 4,700만 원 정도를 인출해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2억 7천만 원을 받았고 2억 700만 원이요? 예, 700. 2억 700을 받았고 또 남성 통장에서 4,700만 원을 하면은 거의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서류 하나만 띄워보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심리적 배리어를 넘는 게 사실은 그게 바로 진짜 사기가 되는 거죠. 이게 사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히겠죠. 결국 남성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사기 그리고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재판부 판단 어땠나요? 그렇죠. 2억 700만 원은 그 사기 아닙니까? 그리고 4,700만 원 횡령이 되는 것이죠. 재판부에서는 1년 6개월의 실형. 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끝까지 생활비로 받은 거다. 우리는 실제 부부나 뭐 생활 똑같고 결혼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중혼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뭐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를 했죠. 근데 사실 피해자가 이 50대 남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진짜 남편도 어떻게 보면 여성이 그렇죠. 딴 그럼요. 살림을 차린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소를 하거나 배상을 원하면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혼인 빙자 간음죄는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죄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미사상 손해배상 청구밖에 안 되죠. 무죄로 달라고. 예,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예. 실내 관계를 이용해서 무려 3년간이나 수억 원을 가로챈 여성 이야기 다뤄봤습니다.